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겨울은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제 두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벌써 3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데도 저희 가족에게 막대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것 같네요.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가해를 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희 부부는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좋게 봐주셔서 국밥집 차리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일부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 결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니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서 식당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주말 같은 경우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두 딸들은 시댁에서 시모가 돌봐주면서 오로지 식당 일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네요. 모두가 저희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신 채 도움을 주셨었죠. 정말 감사했고 신경을 써주신 만큼 저희도 능력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해왔어요. 저희 식당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바쁜 시간을 피해서 직원들에게 부탁한 다음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통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임신?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충격인데 애까지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소식을 알린 거니?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그리고 아직 놀라긴 일러요. 며칠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저도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었어요. 이 사람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닌 둘이에요. 결혼을 하겠다고 한 번 충격을 주더니만 임신했다며 두 번 충격 주더니 지금 저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속전속결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저보고 항상 언제 결혼할 거냐고 닥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원큐에 해결해 드렸어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서 식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뭐든지 절차가 있는 건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할 자금은 있고? 그건 형이 도와줄 수 있지. 요즘 식당 잘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형이 지원해 줄 수 있잖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신혼집은 당장 마련할 수 없어서 엄마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 너무 밀어붙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들 좀 해주세요. 정신 나간 것들. 지금 너 아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너희들한테 방 하나도 내어줄 마음 없으니까 다들 내 집에서 썩 나가. 결혼은 꿈도 꾸지 마. 허락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임신해서 결혼하겠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건 입을 다물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시부께서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모습을 보고 화가 상당히 치밀어 오르셨는지 당장 나가라고 분노하시게 되면서 시동생은 울상을 하면서 임신한 여자를 바래다 주고 한참 뒤 집으로 돌아왔네요. 시부는 시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에 들어가셔서 화를 삭히시다가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부는 손에 물건이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분노하시는 시부를 말리면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들어보자고 겨우 설득시킨 끝에 다시 거실에 모두가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너 지금 제대로 살아온 적도 없으면서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으면 누구 보고 감당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뒤를 닦아줘야 하는 건데? 아직 아빠가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놈이 일부터 저지른다고 앞으로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여자 앞에서 네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알아? 네가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 집안 욕먹이는 짓을 왜 자초해서 하는 건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너희 큰형한테도 손 벌릴 생각 마.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식당 말아먹을 일 있어? 모두가 식당으로 뛰어들고 있는 판국에 너는 개업식 날 빼고 한 번이라도 식당에 찾아와 고개 내민 적도 없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도와달라고? 정신 나간 놈. 너는 아직 멀었어. 여보, 그래도 지금은 단순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수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요.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겠어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맞아요. 아빠가 안 믿어주시면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게요. 분명 열심히 살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그동안 시동생을 봐오면서 느낀 건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나 조금도 끈덕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동생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많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어요. 모두를 한순간에 힘들게 만든 시동생의 표정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심각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결국 한참 동안의 대화 끝에 지어진 결론은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시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며 결국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린 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서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함께 작은 집 하나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 내외는 시댁에 살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는 시댁 생활에 적응을 잘해왔고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말에 산부인과에 다녀온 이후로 동서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제 두 딸들을 돌봐주실 여건이 되어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 친정집에서 두 딸들을 돌봐주셨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모에게도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들어가면 손주들을 방치만 하신 상태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동서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딸들은 저에게 달려와
배가 고프다면서 식당 가서 밥 먹자는 얘기까지 나오길래 아무것도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애들은 할머니 집에 와서 간식조차 먹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와 동서와 배만 어루만지고 있는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애들을 아무것도 안 먹일 수가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잖아. 그러다 보니 못 챙겨줄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니? 그리고 돌봐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냉장고에 창거리 있으니까 애들 대충 먹이고 돌아가도록 해라. 당신 지금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왔는데도 앉아만 있어? 당장 일어나서 밥상 좀 차려와. 집에서 뭐가 바쁘다고 애들을 굶겨? 나도 출출한 잠이었는데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해.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동서, 그래도 누워서 인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남들보다 배가 많이 불렀어도 인사는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새아가가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날보다 왜 이렇게 까칠해? 지금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끝난 시간이 언제인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애들 돌봐달라는 말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차별은 저도 참을 수 없겠네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음식 준비를 했는데 많이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고 있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된 이유는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손자였는데 그것도 둘이나 아들이다 보니 제 딸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의 신경을 안 써주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그날이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 한동안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 부탁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만 했어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거리라 차라리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식당에서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려고 식당 내부 구조 조정을 다시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맡기지 않아도 돼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었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모가 동서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네요. 시모가 식당에 온 이유는 동서에게 몸보신 시켜주려고 진짜 손님으로 온 거니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다는 돌발 행동을 보여주셨었죠. 가족 모두가 당황한 상태에서 시모는 음식을 주문하셨고 식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주문한 음식을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동서가 음식을 보자마자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얼굴로 숟가락 하나 뜨지 않은 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 왜 그래? 음식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도 신경 써서 국밥이랑 수육 양껏 올려줬는데 이런 거 싫어하나 봐? 이런 거 많이 먹어둬야 한다. 곧 애가 나올 텐데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 든든하게 먹고 체력 보충해 놔야지. 어머님,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먹지 못해요. 솔직히 지금 냄새 때문에 약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한 숟갈 떠보는 게 좋을 텐데. 첫째가 신경 써서 준비해줬는데 그래도 조금은 맛을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식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동서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는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온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국밥 같은 거 안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시모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런데 밖이 소란스럽길래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동서가 저희 식당 문 앞에서 뱃속에 저장되어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개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손님들이 동서의 모습을 보곤 전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네요.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동서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그날 장사는 동서와 시모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계신 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남편은 동서가 남겨놓은 흔적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동서는 한참 뒤에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치셨고 시모가 주문한 음식값은 꼭 지불하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에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지만 시모에게 음식값도 받아야 된다며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당신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온 거야? 한마디 말도 없이 제일 바쁜 시간대 와서는 제일 비싼 음식들 시켜놓고 하나도 먹지도 않은 채 나간 것도 모자라. 식당 문 앞에서 전부 다 개어내면 어쩌자는 거야? 세아가 너는 식당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음식 냄새 맡아보면 자기랑 안 맞는 음식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억지로 들어온 거야? 어머님이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시니까 참고 먹어보려 했던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깟 일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님, 빨리 음식값 줘버리세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뭐라고 하시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버님 대를 이어줄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버지, 이 사람 지금 한창 예민한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잔소리만 늘어가요? 서방님, 아까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서방님이 나서는 건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너는 또 일을 그만뒀다며? 어떻게 된 게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그냥 저놈 내쫓아 버리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럴 생각이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장수 너는 내일부터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함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둘이 살아봐야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지. 이렇게 해서는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게 뻔해. 당신도 더 이상 나서지 마. 알겠어? 시부는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동서내외는 곧 출산인데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동서가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예정 시간대로 진통을 느끼게 된 건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배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고
시동생은 산부인과까지 태워달라며 제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남편도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동서내외를 차에 태워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동서는 아들 손자를 연이어 등남하게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끝낸 뒤 자연스럽게 또다시 시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도 아들 손주를 둘이나 보게 돼서 신기하셨는지 더는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식당 전체를 저녁 시간에 한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잡게 되면서 자리가 모자라 애들이 쉬는 방까지 테이블을 놓게 되었고 시모에게 대충 어느 상황인지 설명드린 다음 애들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저희에게 미안한 일들이 많으셔서 거절하시지 않고 애들을 돌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마감 시간보다 한참 늦게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날은 식당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 하루를 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워낙 늦은 시간이라 애들이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을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서만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길래 동서에게 물어보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희 부부와 시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을 하자마자 건물 밖으로 나오시는 시모와 딱 마주치게 되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붙잡아 딸들이 입원한 병실로 안내하라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안내한 병실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약을 먹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확한 상황들을 알기 위해 시모에게 다시 여쭤봤네요. 동서가 대충 설명해 주긴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애들을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방에 넣어두고 방치했다면서요? 오늘 한파인 거 모르세요? 보일러가 얼어서 동파가 될 정도인데 애들을 냉골방으로 밀어넣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구급차까지 부를 정도로 애들이 심각했다는데 저 모르게 제 딸들을 입원 수속까지 시키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었나 본데 너무 오래 방치했는지 폐렴까지 오게 됐다더라.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손자를 둘이나 돌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할미를 귀찮게 하잖아. 자기들끼리 놀면 될 것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요구사항이 많길래 조용히 좀 하라고 냉골방에 넣었는데 아들 손자를 둘이나 돌봐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애들이 조용하길래 문을 열어봤는데 애들이 잠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없어진 건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야. 일단 무사하면 된 거잖니? 며칠 고생하면 괜찮아진다니까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된다더라. 무사하면 된 거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애들 목숨이 위험해질 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들 손자만 귀하고 제 딸들은 귀하지 않나 보죠?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못 보고 살겠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도 용서 못해요. 결국 시모는 병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게 되었고 시부는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뒤따라 가셨어요. 어떻게 손녀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옆을 지켜주던 도중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부가 이성을 잃었다며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면서 최대한 빨리 시댁에 와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병원의 위치를 알려드린 뒤 시댁으로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부와 시동생 간에 안 좋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동서는 저에게 달려와 시부를 말려달라며 눈물을 보이면서 애원하고 있었어요. 당장 문 열지 못해. 당신 이러는 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애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방에서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내 허락 없이 문을 열어주면 용서치 않을 거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한파인데 온몸에 물을 뿌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동상 좀 걸리면 어때서? 애들은 생과 사를 오고 갈 뻔했었다고?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 맞는다는 거야? 온몸이 얼어붙어도 절대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애들이 받았던 고통 똑같이 한번 느껴봐.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내 집에서 그만 나가거라.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 지금 저희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나가요. 저도 나갈 수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요? 아버님은 지금 울고 있는 손자들 안 보이세요? 세아가 너 말 잘했다. 그럼 너는 내가 아끼는 손녀들이 냉골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그걸 방치하고 있어? 내 손녀들이 울고 있었을 텐데 두 눈과 귀를 닫고 있었니?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동서는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그걸 말렸어야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 동서도 내 자식들이 꼴 보기 싫었던 거잖아. 아버님은 지금 좋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당장이라도 동서 머리채 잡을 수 있어. 진짜 꾹 참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님 집에서 서둘러 나가주길 바래. 동서 내외는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동서는 자식들을 품에 안은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런 시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냉골방의 문을 열자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와 안방 이불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녹이셨네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바라보며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선포하시면서 시모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서는 발버둥 쳤지만 시부에게 질질 끌려가 현관문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네요. 결국 시모는 시부와 별거를 하시다 나중엔 시부 말고 다른 남자분과 외도까지 걸리시면서 끝내 두 분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모는 그분과 헤어지셨는지 지금은 시동생 내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 동선의 부모님께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식당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시모에게 소금 한 바가지 얼굴에 들이부은 뒤 쫓아내셨어요. 노력하지도 않는 놈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화를 내셨죠.
저도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파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추위에 제 딸들이 냉 골방에서 벌벌 떨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지네요. 시모와 동서내외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거지가 돼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모는 소금을 한 바가지 맞았으면서도 배는 고프셨는지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까지 꺼내셨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아들 손자를 집착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는 제 딸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식당을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할지 의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6살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잘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실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건 정리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저와의 관계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오열을 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의 삶이 바빠 혼자서 지내왔지만 그래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오고 있었어요. 제 직업은 치과 의사이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부부 사이가 되었고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계속 드러나더라고요. 부부의 삶은 혼자서만 모든 걸 결정하고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의논을 해야 되고 서로의 조율점을 찾아야 돼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올 때면 혼자가 편할 때도 있다 생각했었죠. 결혼 생활하면서 장단점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래도 아내와 살면서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3년 동안 노력하면서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작년부터 처가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고 모른 척 할 수 없어 도움을 베풀어 주게 되었었죠. 나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매달 500씩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모자란다고 하신다는 게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가 식구들이라고 해봤자 당신 밑에 처제 하나 있고 장인 장모님밖에 없는데 생활비를 더 올려달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요즘 이것저것 하고 싶으신 것들이 많으신가 봐. 요즘에 식당 운영도 잘 안 되셔서 그만하고 싶으시다는 말도 많이 하셔. 당신도 잘 알겠지만 우린 식당 오래 운영해 왔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피해갈 수가 없으니 손님들도 떨어지고 금전적으로도 힘드셔서 심적인 부담감이 계속 있으셔서 그래. 당신이 우리 식구들을 좀 이해해줘. 그렇다고 생활비를 지금까지 500씩 드리고 있었는데 더 올려달라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 원래 돈이라는 게 있는 만큼 쓰게 되는 거야. 나는 그 이상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는 당신도 잘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돈을 쉽게 버는 것도 아니잖아. 식당이 타격을 입은 만큼 우리 치과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나는 당신 집에 봉사를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저가 식구들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매달 500씩 생활비를 드리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의논한 끝에 월 200 정도를 맞춰서 드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한약을 드셔야겠다며 장인 장모님께서 매달 꾸준하게 약을 처방받게 됐는데 그 한약이 생각보다 가격이 높다며 조금 더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올려받은 금액이 어느 순간 보니까 월 500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 선을 그었고 더는 올려드리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속되는 불만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시고 계셨지만 항상 부족해 보이시는 듯 했어요. 결국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게 되면서 처가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저한테 얘기하더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 내 딸한테 얘기 들었지? 식당 운영이 너무 힘들고 상가 월세도 밀려서는 보증금에서 다 깎이고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식당 처분하고 다른 살 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처분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 거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보니까 자네가 살고 있는 집에 방이 여러 개더라고. 우리 식구랑 함께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길래 자네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지. 함께 지내면 우리가 생활비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식당과 집을 처분한 돈으로 다른 사업을 알아보면 고민거리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한데 모여 시끌벅적하게 사는 게 사람 냄새나고 좋지 않겠나?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지금 당장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 당연히 천천히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자네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거 알지? 앞으로 집안일 신경 안 써도 되고 삼시세끼 걱정할 필요 없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 내 딸이랑 이 큰 집에서 단둘이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붙어서 얼굴 보며 사는 게 자네한테도 많은 의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내 말 어느 정도 인정하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만드신 집을 무작정 방을 나눠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형부네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뭐하러 비어있는 방을 놀려요. 우리 집안의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꼭 그렇게 서운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저제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나도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한 거 아닌가? 엄마, 얼굴 보자마자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하지. 나한테는 한마디 귀띔도 안 하고 무작정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바로 결정할 수 있겠어? 그리고 미정이 너도 너희 형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 한 번만 더 버릇없이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내도 갑자기 찾아온 처가 식구들 때문에 놀라기도 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난처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보다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보니 저를 대신해서 처가 식구들에게 문제점들에 대해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처제가 옆에서 계속 깐죽거리며 분위기를 안 좋게 조성하기 시작했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던 아내는 결국 폭발을 하면서 처가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인연을 끊겠다고 그간 서운했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이 오고 갔고 제 입장은 더욱더 난처해지게 되었네요. 결국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싸움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며 처제가 가족의 인연까지 끊게 만들려고 한다고 화살을 저에게 돌렸고 장인어른은 크게 한숨을 쉬고 장모님은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네가 원하는 결말이 내 딸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려는 거지? 그동안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네. 내가 자네 심성을 그동안 봐와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했었던 건데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겐가? 보면 모르겠어. 지금 우리 집안이 분열이 나고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잖아. 분명 속으로 인연 끊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겠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자식과 부모가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전혀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건가? 자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형부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도 언니와의 결혼 무조건 반대했을 거야. 치과 의사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이 식당하고 있다고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거야. 언니가 형부랑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행복 오래가지 않길 바랄게. 저가 식구들의 행동들이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무작정 빈방을 내어달라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낸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엄마가 갑자기 희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내와 만나기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 집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묻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추억들이 지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뿐이었는데 이런 제 아픈 마음을 처가 식구들은 몰라주고 있었네요. 그래도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들어주려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처가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가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뒤에 아내는 방문을 걸어 잠근 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었죠.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잠깐 인사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다 보니 일적으로도 지장이 생겨 점점 안 좋은 상황에 놓이기 시작하자 저 또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아내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함께 지내는 것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많이 없어질 테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올 거야.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쌓이면 지금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당신도 잘 알겠지만 이 집에는 나와 부모님의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야. 그런데 장인 장모님과 처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산다면 부모님과 함께 있던 추억들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당신 식구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지겠지. 나는 그런 것도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도 변화시켜 보도록 노력을 할게.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 좀 이해해줘. 내가 며칠 전에 동생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 식당은 벌써 처분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놓은 상태야.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 나도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부모님께 막말을 했던 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힘들었었는데 내 마음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눈물을 보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함께 하기로 약속한 만큼 제가 좀 더 배려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가 식구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아내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제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처가 식구들을 감싸주면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더군다나 아내의 얼굴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날 아내는 곧장 처가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결국 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선 식당과 집을 처분한 돈으로 다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밝게 웃어주는 아내와 장모님께서 반겨주시는 분위기는 또 다른 느낌을 저에게 안겨주었네요. 저제도 전에 저에게 했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 같은 현재의 삶에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내려놓으면서 얻게 된 결과들에 만족할 수 있었고 한동안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 아내와 단둘이 대화를 해야만 했어요. 당연히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최근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네. 우리 집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정신없이 사업에 대해 구상하시면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집에만 계시는 거야?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집안의 가장이시면 먹고 살 만한 무언가를 하루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얘기가 없으시니 나도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유가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잖아. 그런데 요즘 보면 장인 장모님과 처제랑 여행만 다니는 것 같아. 당신도 며칠 전에 같이 다녀왔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여행을 다녀온 거에 대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금의 준비조차 하지 않냐는 거야. 그냥 이 집에서 아예 사실 생각이신 건가? 그래서 처분한 자금으로 여행 다니시고 쇼핑하시는 거야? 그동안 일만 해오셨다가 곧바로 또 일을 하려고 생각하시다 보니 머리가 많이 아프셨나 봐.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당연히 당신이랑 내 눈치 많이 보고 계시지.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 휴식도 필요하고 삶의 여유가 있어야 좋은 사업 아이템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실 거야.
아내는 크게 신경 쓸 일 아니라며 제가 하고 있는 걱정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였어요. 분명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살 때 오래 걸려봤자 6개월 정도만 머물 거라며 큰소리 치셨고, 제 앞에서 누군가와 사업 얘기를 주고받으며 금세 무언가를 하실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여행만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은 아예 접은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저희 집에 눌러 앉아 살겠다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 보니 지금의 삶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 보였고, 자연스럽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제 집에서 처음 보는 남자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처제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차를 길 옆에 세운 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인 뒤 작별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전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본 남자가 제 집에 드나들었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와 마주친 처가 식구들이 생각보다 그날은 빨리 퇴근해서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급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피하는 듯한 행동은 좀 전의 남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장모님께서 제가 왔다는 인기척을 보내자 주방에서 아내가 앞치마를 하고 양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급하게 거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를 반겨줬어요. 주방의 상황을 살펴보니 제 집에서 나왔던 남자는 처제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본인들 집인 것 마냥 집안 살림부터 모든 것들을 제 허락 없이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외부인을 들였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런 제 기분을 아내도 잘 알고 있었는지 주변 상황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던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내 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래,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당신이 왜 나한테는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방금 알게 된 사실인 거잖아. 당신 말대로 별일이 아니라면서 왜 말을 하지 않았지? 다른 남자가 내 집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당신 식구들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 또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야.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박했던 거야.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무조건 얘기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아침부터 정신없이 음식 준비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저녁 안 먹었으면 지금 차려줄게. 아내는 불편해하는 제 기분을 살펴주면서 서둘러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미 저에게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거에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점점 불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부터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생활하는 저와 다르게 처가 식구들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집에 들어오면 매일 치우는 게 일상이었죠. 제 집이니까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는데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처가 식구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배분해야 될 것들을 나눠야 할 것 같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대화를 시도했네요. 함께 살다 보면 당연히 둘이 살 때와는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불만을 내세우면 어쩌자는 겐가?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참고 있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솔직히 집안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돼지우리도 아니고 먹다 남은 음식들은 언제 빼놓으셨는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바닥 청소도 해주실 수 있는 건데 제가 청소기 돌리지 않는 이상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도 소파에 앉아서 TV만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늙은 우리가 청소했으면 좋겠나? 몸도 좋지 않아서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대접도 못 받는 거야? 이 집에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함께 지내는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제는 몸이 불편한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거야? 놀고 먹는 것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처제방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가 돼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개인의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언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그동안 처제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입고 벗은 옷을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생활하니까 스타킹이 문틈에 끼어서는 빼내려고 문을 열었는데 군것질 먹고 남은 쓰레기들이 가득 쏟아졌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사람 냄새나고 좋지 뭐. 너무 깔끔하게 사는 것도 병인 거야. 나중에 한 번에 치우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솔직히 나도 당신 눈치 보면서 매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힘들었다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살면 마음 편하다니까. 당신은 알면 알수록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우리 집안 풍경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봐봐. 경악을 나며 도망칠걸? 이런 식으로는 함께 사는 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처제, 여름이라서 더운 건 알겠는데 풀장에서 놀았으면 제발 치워줄 수 없을까? 널려있는 술병도 문제인데 처제 수영복이 왜 풀장에 떠다니는 거야? 정말 별걸 다 신경 쓰시네. 말 안 해도 다 치우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네. 처제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장인 장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내는 저녁밥 다 차려놨다며 주방에 들어가 밥 먹으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있길래 내가 정말 잘못된 건지 이상할 정도로 처가 식구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가 불만을 털어놔서 그런지 다음날 퇴근했을 때는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속으로 끓고 있는 건 상당히 많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추석 명절날 엄청난 물건 하나를 줍게 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네요. 명절이라고 처가 식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에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며 정리하고 있는데 처제는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 풀장 주변에 술병들이 또 어질러져 있었어요. 한숨을 반복해서 내쉬면서
술병들을 자루에 주워 담고 있는데 선텐 베드 밑에 굴러 들어간 술병 하나를 줍기 위해 선텐 베드를 옆으로 옮기는 순간 이상한 물건 하나가 있어 주워 들으니 방수팩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 열어보니 그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낮에 술 먹고 놀다가 취해서 입고 간 듯 보여 건네주려 다시 방수팩에 카메라를 집어넣으려 하자 전원이 켜졌고 카메라 안의 파일을 얼떨결에 보게 되었어요. 저제가 자신의 얼굴을 찍은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데 사진을 넘겨볼수록 제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 나왔던 남자가 처제와 함께 풀장에서 대낮에 술을 먹으며 놀면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녹화된 영상도 촬영되어 있길래 재생을 하자마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야, 내가 대낮에 이러고 놀지 말라고 했지?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언니가 항상 말했잖아.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야 한다고. 노래도 좀 크게 틀고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란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제발 놀러만 다니지 말고 연기 좀 하면서 생활하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비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너도 너희 형부 분위기 좀 살펴가면서 입을 열어. 어차피 서로 얼굴 붉히게 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 몰라? 할 건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가 그동안 끊임없이 꼬리 흔들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 알잖아. 제발 잘 좀 합시다. 엄마 아빠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청소 다 하셨다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그럼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대신 집 청소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참 편해. 아빠, 집이랑 식당 처분한 돈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 쓰지 않았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생활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 여행만 다니면서 쇼핑만 했더니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 다 탕진해버렸다. 어차피 돈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데 우리도 못 들어가는 방 하나가 있잖아. 거기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이가 들어가는 거 잠깐 봤었는데 그 안에 금고 같은 거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거기에다가 몰래 CCTV 설치해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얘 미정아, 그런데 지금 뭘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거 다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어차피 지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증거인멸 몰라요? 형부는 절대 우리가 자기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걸 평생 알지 못할걸요. 저가 식구들의 대화에 눈앞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알고 지내면서 결혼하기까지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배신감에 이가 갈렸고 저가 식구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수팩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카메라 안에 있던 파일들을 전부 다 컴퓨터에 옮겨 놓은 뒤 2층에 저만 들어갈 수 있는 서재 문 앞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니 천장 위에 센서 등에 투명한 렌즈 하나가 보였고 손을 들어 센서 등 커버를 여는 순간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서재 안에는 금고가 있어 CCTV를 설치해 놨었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저가 식구들이 모두 서재 안으로 들어와
소형 카메라를 금고를 향해 화분 틈 사이에 설치를 해 놓았고, 제가 서재에서 금고를 열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던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킨 뒤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렀고, 아내는 금고 안에 있던 금품들을 장인 장모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모든 범행을 확인한 뒤에 금고 안을 살펴보니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명절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고, 저에게 다가와 온갖 비위를 맞추며 살갑게 대하는 아내를 뿌리치면서 상위에 방수팩을 올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단체로 얼굴이 퍼렇게 굳어서는 경악을 하며 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하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 담겨있는 영상을 재생시켰고, 제가 없을 때 나눴던 대화 내용이 주방에 울려 퍼졌네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말을 더듬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대로 우리를 내치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기에 담겨있는 영상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라고. 잘 봐봐. 내가 당신한테 잘 좀 하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지금도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네도 영상을 보면서 들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딜 가겠나.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험담도 하는 거잖아. 노여운 마음 잘 알겠지만 정말 자네에게 불만의 감정 없이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이니 신경 쓰지 말게.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나. 형부,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말도 잘 듣고 집안 청소도 제가 매일 깔끔하게 해놓을게요. 저 이제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부 도움 없으면 저는 이 결혼 엎어진다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가족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처가 식구들의 말에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재에서 금품을 훔쳐갔던 영상을 보여주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분들에게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처가 식구들을 제 집에서 내쫓아 주길 바랬고, 아내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거실에 드러누워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네요. 명절이 끝난 이후 가족들 전체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가족 전체가 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접근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었고, 지금까지 호사를 누렸던 상황들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징역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대로 사기친 그 집안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구치소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평생 길거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